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약적으로 많은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내주신 문자는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해결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스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지점 연락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2.86포인트입니다. 전 시간대와 크게 달라진 바 없고요. 2370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오늘 변동폭이 굉장히 적고요. 보합권 위아래로만 살짝 움직이면서 종목병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중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흐름 보시면 요란해 보이긴 하는데 상단이 2376포인트고 하단이 2371포인트입니다. 이 큰 코스피 지수 중에 위아래가 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중으로 보셨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매도해서 이제 매수해서 보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매수로 올라갔는데 26억 원 소폭 매수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31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1,621억 원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오늘 잘 달립니다. 650선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650.25포인트 1.22% 상승입니다. 낙폭이 컸던 코스닥 지수 회복도 금방 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중흐름 체크해 볼까요? 역시나 오늘 코스닥 지수는 시작부터 상승 흐름 출발을 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는 650선 턱걸이한 이후에 지켜나가고 있다.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34억 원, 외국인이 266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은 278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하면서 떨어진 코스닥에 대해서 낙폭을 좀 회복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봤고요. 원달러 환율 지금 나오고 있는데 0.23% 올라갑니다. 원화 약세고요. 1139원 40전, 1140원대 부근까지 지금 접근한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먼저 알아볼 텐데요. NC소프트, 셀트리온, 국제약품, SMC, NC, 삼천리자전거 5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NC소프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긴 연휴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긴 연휴에 물론 이제 고향도 가실 거고요. 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간에 게임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할 것이다.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NC소프트 역시 대장주답게 이용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45만 1,000원대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2%대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강세입니다. 4.56%나 올라가고요. 장중에 15만 원 부근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의 기대감은 여전하고요. 이 이슈로 지금 한 달 넘게 움직입니다. 내일 모레면 임시 주총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코스닥으로 남을 것이냐, 코스피로 움직일 것이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금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펀드에도 편입이 되면서 주가는 더욱더 우상향하고 제 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주주들의 가치가 지금 여기에 투영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이 지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소식이 나왔고요. 관절염 통증 치료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시장연계 미래신약기술 개발 지원과제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상한가 직행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SM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CNC는 SM엔터의 자회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오늘 6%가 넘는 강세입니다. 엔터와 광고 시너지 효과로 고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건데 광고 시너지 엔터와 이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 4,000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천리자전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5.32% 현재 올라갔는데 사실 장중에는 만원도 터치를 할 정도로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윗꼬리 달고 오늘 좀 빠져 내려오는 모습인데 참좋은 레저의 291억 4,700만 원의 주식을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서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종목 소리바다고요. 롯데쇼핑, 골프존, 뉴딘, 기가레인, 비트컴퓨터까지 5종목입니다. 소리바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바다 이슈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음원 서비스 삼성뮤직에 음원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역시나 장중에 급등 더 큰 상승폭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폭이 컸고요. 그 상승폭을 지키진 못하지만 여전히 12%가 넘는 강세입니다. 스마트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를 다음 달 23일부로 삼성전자는 종료한다고 밝혔고요. 삼성뮤직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악 서비스를 통합할 계획인데 이곳에 소리바다가 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장중에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쇼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롯데쇼핑은 급등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급등세는 꺾였습니다. 25만원대까지 치솟았던 주식은 0.83%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분할 재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28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내일이죠. 10월 30일에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고요. 롯데쇼핑은 기존의 사업회사 롯데쇼핑과 투자회사로 분리되고 투자회사는 지주회사로 지분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뉴딘입니다. 골프존 뉴딘 같은 경우에도 오늘 5,7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6%가 넘는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6.33% 여전히 좋은 흐름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내 골프장 체인화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이고요. 좀 구체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기가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기가레인이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꽤 큽니다. 장중에 6,100원대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5%가 넘는 9%가 넘는 상승인데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10월 8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오늘 3%대 현재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사전 인증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디지털 건강기기 출시가 수월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장중에 지금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2시 44분 33초 지나가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문상 대리의 5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일단 LG이노텍 가지고 나왔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굉장히 강한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시장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기랑 동등하게도 전 사업부 고르게 이제 흑자 전환 이에 이어서 이제 매출에 대한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폰 X가 이제 출시가 10월부터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거의 기본적인 카메라 모듈과 듀얼 카메라 센싱 그리고 3D 센싱까지 거의 LG 이노텍 부품이 뭐 전량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가의 방향성은 아이폰 X의 판매량에 따라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좀 빠졌었던 이유는 중국에서 아이폰 X가 그렇게 큰 인기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노이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았을 때 매집을 하시는 게 사실은 기회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매수를 하셔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한 단기적으로 전고점 부분대에 있는 18만 원 정도, 손절가는 13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오늘 지금 한 3% 정도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GS 홈쇼핑에서 NHN 페이코에 한 50%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주가 움직임도 그동안 이제 코스닥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빠졌었던 요인에서 어느 정도의 다시 한번 상승 효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요인은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군들이 빠졌었던 그런 어떤 수급적인 관계 요인이라고 보시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페이코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결제라던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국내 1위의 MS를 차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이제 페이먼트의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라던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측면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타겟으로 바라봐야 할 PE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8배 이상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요인은 추가적으로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요인이라고 반대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NHN 엔터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결국은 동사의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부터가 이제 어찌 됐던 간에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지금 최근에 좀 주가 빠졌을 때 조금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W게임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W게임즈는 6만원 깨지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 7.8% 정도 주가는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했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 60% 이상은 되돌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성 측면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용은 제가 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업 내용보다는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최근에 거의 7영업일 동안 연속으로 음봉이 발생이 됐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22% 정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지속적인 회사 IR을 진행이 됐었고 해외 IR도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들은 일부 펀드, 중소형주 펀드에서 환매가 나왔었다라는 루머가 좀 들리듯이 이런 부분으로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과 무형자산 손상 차손이 전부 다 이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발표하게 된다면 주가는 원래의 자리로 회귀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남아두시면 저는 자산 증식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기적인 목표 가격은 8만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장기적인 목표 가격은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SM 가지고 나왔습니다. SM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코스닥 종목군들, 특히 성장주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좀 하락을 좀 계속 좀 이어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SM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한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컴백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본 콘서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자 레포트로도 증권사에서 좀 추천이 나왔는데 자회사 SM CNC 광고사업부, 특히나 이제 SK 플래닛과 연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M은 SM CNC 지분을 60% 이상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그렇기 때문에 연간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200억 이상은 연결로 좀 잡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뭐 동등하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도 거의 뭐 6일 연속 음봉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펀더멘털 깨지지 않았고요. 성장 모멘텀 담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가격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웅진에너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웅진에너지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지금 이 구간입니다. 거의 뭐 개파락을 시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고점 대비 거의 3일 동안 한 26%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케미칼이라든가 OCI가 빠졌었던 부분이 좀 동일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세이프가드가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웅진에너지랑은 사실 별개의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듈 업체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웅진에너지의 주 매출 80% 이상은 웨이퍼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웅진에너지랑은 사실은 그렇게 뭐 연관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도 사실은 조금은 실적이랑 좀 다르게 빠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케미칼이 2대 주주에 올라서면서 하나그룹의 하나QCL 물량도 내년부터는 좀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웅진에너지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이제 송동현 팀장의 5종목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한온 시스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구간이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의 일단은 매수 타임으로는 역시나 단기적인 정고점 이 부분 13,000원 부근을 이제 곧 넘어설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모멘텀을 이용하는 이제 매매 방법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살펴본다면 이제 한온 시스템 같은 국내 최대 자동차 공조 제품 전문 업체라고 볼 수 있고, 역시나 공조기가 이제 전기차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한온 시스템이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이쪽에 전기차 전략 강화에 따라서 이쪽으로 계속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 4분기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이 지금 추세 상승 구간에서 계속적인 반영이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온 시스템은 이렇게 제가 제시해준 투자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 매수 목표가는 14,0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이 저가가 깨지는 11,450원 구간으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퓨전 데이터 한번 볼게요. 퓨전 데이터는 제가 이제 그동안 언급을 많이 해왔는데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8월 23일 날 거래량이 나왔죠. 거래량이 나왔고 이 거래 물량을 또 소화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유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아래 구간으로 뺍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 빠지냐면 보통 전저점 구간까지도 밀어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봉이 터지는 9월 18일 부근에서 점차
개인들의 어떤 손절 물량이 나왔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 양봉이 나온 시점부터 이제 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죠. 보시면 거래량이 아직 차트로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이쪽 물량을 소화해주는 어떤 하나의 세력이 지금 물량을 잠식해서 올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근데 장기 이평선에 조금 다 닿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매수 가격을 지난 15,350원이라 일단 제시를 했는데 일단 그 가격보다는 현재 많이 오른 상태고요. 목표가를 2만원 부근으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를 이 아래 부분 깨지면 14,500원이라 되어 있지만 좀 더 아래 가격에서 이제 본다면 13,500원 정도에 깨지면 손절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지금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중국 쪽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장기적인 어떤 전망이라는 이런 부분이 비트코인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뉴스 때문에 최근에 다양한 기업들도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죠.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 솔루션 개발 및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 채택해서 계속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3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4분기부터 실적의 개선세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가 또 예정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를 먼저 띄우고 무상증자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호 DSP 한번 볼게요. 영호 DSP 그동안 조금 저점을 기다가 최근에 BOE로부터 수주를 받았죠. 수주를 받아서 9월 22일 날 27% 정도 이제 상승을 앞두고 이 시점부터 지금 조금씩 골든 크로스 단기 평선이 점차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래량이 터지기까지는 조금씩 이제 암시를 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8월 16일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8월 16일부터 물량 흡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냐면 9월 7일 날 다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소화를 한 후에 다시 이평선을 깨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때가 가장 개인 물량들의 손절선이 가장 나오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역시나 깨고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BOE 공시 수주를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주가를 다 끌어올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만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평선이 지금 단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퍼가 한 7배 정도, 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퍼가 낮다는 의미는 우선은 저평가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기대를 못 받고 있다는 의미도 있는데 근데 향후에 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호 DSP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주라든지 이런 실적 성장성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퍼가 더 올라갈 것이라 보면 주가가 역시 그에 따라서 흐름을 유지해서 갈 확률이 높다 보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를 일단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볼게요. 자, 요즘에 보시면 화장품 쪽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좀 단기 저점을 제가 봤을 땐 찍은 것 같습니다. 역시 코스닥 쪽에 폭락이 나오면서 항상 폭락이 나올 때는 주도 업종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소외된 업종이 점차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이준 코스메틱도 어제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빨간 라인을 꺼놨죠. 6,700원 라인인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11월에 중국 광군제가 있죠. 그때 엄청난 매출 폭발이 있는 날인데 지금 중국의 어떤 소비자들이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많았는데 중국 내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리고 글로벌 마스크팩에서 2등을 차지했죠. 베리 드르모하고도 미국
업체인 듀리모하고도 또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점차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17년 대비 포화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고 일단은 지금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넥신 한번 볼게요. 제넥신. 지금 최근에는 또 바이오주가 또 모멘텀이 굉장히 잘 받고 있죠. 역시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그 매수 포착으로 잡은 부분은 바로 또 단기적인 정고점 부분인 9월 18일 51,600원까지도 돌파를 한 모습이 보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단기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51,100원으로 설정했는데 오늘 조금 올랐죠. 그리고 목표가를 66,000원 정도로 일단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평선이 무너지는 48,000원 부근으로 일단 설정했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제넥신이 지속형 성장 호르몬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미국의 몇몇 회사들이 지금 임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넥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자적 기반의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 2상에 대한 지금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임상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된다. 다만 지금은 이제 기대라는 부분에 의해서 좀 제넥신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 가격대까지 한번 쭉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종목 제넥신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영호 DSP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영호 DSP가 급등이 한번 나오고 지금 윗꼬리 달고 계속 힘이 없이 일중에 빠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건 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나 그런 건 없나요? 네, 일단은 제가 보는 매매 관점은 우선은 거래량이 한번 터진 시점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은 시점에 일단은 매수에 들어간다면 우선은 좀 안정적인 매수 가격에서 잡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물려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저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저점 방어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하루에 조금씩 사보는 그런 전략이 좀 안정성 면에서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5번님께서 LG이노텍 173,000원에 비중 15%.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인데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사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결국은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방향성은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동종업종이 시장 주도주로 진입되냐 안 되냐의 어떤 여부로 갈리는데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최근에 테크 업종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자율주행이고 센싱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노텍의 센싱 기술을 따라올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 엔비디아라던가 다른 기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3D 센싱 기술보다는 가지고 있는 특허 때문에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크고요. LG이노텍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 3D 부분에서는 사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바탕으로 해서 사실 9월달 그러니까 3월달 실적이 한 700개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 조정은 결국은 조금 더 상승을 하기 위한 조정 국면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장 주도주로 재편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0471번님의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종목이고요. 117,000원에
비중 30%, 차익 실현을 언제 하면 되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잘 사셨네요. 호동했던 기분. 네, 굉장히 뭐 좋은 가격대에 잘하시네요. 좋은 가격대에 편입을 하셨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과열된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큰 폭의 주가 하락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현재 시점부터 한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좀 덜어내시면서 좀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선 많은 뭐 증권가에서 카카오에 대해서는 뭐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IT에 대한 어떤 기술 확장력 그리고 또 은행 카카오뱅크까지 갖고 있는 측면에서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고 볼 때 관련된 은행주들은 다 실적 성장성 면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또 결합이 되어 있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성 면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최근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지금 잠시만요. 8월 1일 쪽에 이제 좀 음봉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조금씩 미끄러졌죠. 그래서 좀 대응을 해보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44,500원을 만약에 뚫지 못한다면 거기서 음봉이 좀 출현한다면 그때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일단은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다 정리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한 3분의 1 정도를 정리하시면서 조금씩 또 이평선 뭐 21선이 닿으면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물량들을 처리를 하면서 좀 이제 회전을 좀 시켜달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 지문상 대리의 5종목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셀트리온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제 임시총이 앞당겨지면서 주가의 거래량이지만 주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움직이면서 좀 변동성도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15만 원을 다시 한번 재터치를 했었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전에 좀 방송 처음에 초청을 드렸었던 주 요인은 그 전에는 임시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으로는 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변함은 없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급등락이 펼쳐진 부분들은 물론 이제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램시마를 제외한 허즈마나 트룩시마에 대한 성장성도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맞겠지만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비중 조절을 조금은 하시고 수익이 좀 많이 나셨던 부분들은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지금 이격이 어느 정도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조정을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수량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좀 저가 매수로 다시 한번 뭐 재진입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용 자체적으로 만약 코스피로 편입이 되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면 연간 한 3천억 정도의 수급 공백이 이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베스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로 고려할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에 거의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제가 계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회사의 내용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좀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21선 2편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한 12만 6천 원 정도 때에 한번 내려오면은 좀 사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간으로 보거나 내년에 어떤 성장성으로 본다 하면은 더 높게 볼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단기적인 어떤 테크니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12만 6천 원대에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오늘 한 2.2% 정도 반등을 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 좀 빠졌었던 요인은 뭐 최근에 리니지 M 개발자들이라던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급이 좀 나올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년 3분기에 성과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3분기가 일단 순이익단에서 어느 정도 좀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빠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NC소프트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가장 좋은 주식으로 좀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경쟁작들이 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진행이 될 거고, 테라임도 진행이 될 거고, 최근에 오픈한 넥슨의 X 같은 경우도 사실 돌풍을 일으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7월달 출시 이후로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긴 하지만 대작 업데이트는 이제 결국은 개인 간 거래와 이제 혈맹전, 공성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쯤에 신작이 경쟁사들이 나올 경우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 M의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저를 어느 정도 좀 계속적으로 락인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는 더더욱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솔케미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빠지면서 한 6일 연속 음봉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제가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변함은 없고요. 그리고 최근 하락에 대한 요인들은 기업의 어떤 개별적인 요인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이슈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를 좀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반대로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솔솔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지금 거의 한 2달, 3달 정도 수주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 A3 라인이 일단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소지업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실적 변동성이 없고 적고 그리고 이제 소재단에서 봤을 때는 IT 섹터가 빅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소재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안정적으로 주가를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82,000원, 손절 가격은 69,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롯데케미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한 두 가지 하락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허리케인 하리로 인해서 미국 이제 공장이 어느 정도 좀 셧다운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러한 전망치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러지는 못했었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국내 순수 케미칼 업체들에 대한 어느 정도 반덤핑 규제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금 유가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의 유가가 상승이 됐다라는 부분은 롯데케미칼은 사실은 NCC 계열입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이라던가 업스트림의 경우에도 둘 다 지금 호황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은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아마 아실 겁니다. 롯데케미칼 현재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한 1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고점 저는 뚫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EPS 성장률 중에서 섹터로 봤을 때 화학 섹터가 IT 섹터의 이제 증가율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꼽으라라고 하면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인데 순수 케미칼 쪽으로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화학업종의 좀 대표 대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정고점 부분 라인인 4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매수가는 현재 가격 그리고 손절가는 제시를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SK머티리얼스 가지고 나왔습니다. SK머티리얼스의 경우에는 SK그룹 내 IT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IT 섹터들보다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배 이상 밸류를 받고 있는데 프리미엄 밸류를 받을 만한 근거는 하이닉스의 소재 물량을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시바 인수가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도시바
SK와 하이닉스 그리고 SK 머티리얼스 이런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 호황기에 놓여 있을 때 NF3의 이제 증설이 그러니까 캐파 증설보다 수요 이슈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인 NF3와 WF6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사실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 보수 때문에 좀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3분기는 어느 정도 이미 다 반영이 주가 조정기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점, 그래서 4분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NC소프트 이야기도 나눠봤고 SK머티리얼즈 이야기도 나눠봤고 쭉 나눠봤는데 셀트리온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상장의 이슈가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실적도 있지만 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로 계속 남는다면 이 부분도 근데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1위가 셀트리온이고 그렇죠.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걸 넘어서 존경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좋아하고는 있는데, 예전에 한 4년 전에 셀트리온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기자회견 한 내용은 자기는 코스닥의 어떤 대장주로 남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 상장을 하냐 안 하냐의 이슈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한머니들이 셀트리온에 너무 많이 몰려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송동현 팀장의 5종목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6번째 이제 네오팜 한번 볼게요. 네. 네오팜 보시면 자, 이제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줄을 이렇게 쭉쭉쭉 꺼놨습니다. 이유는 이제 지지와 저항선을 한번 파악해보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우선 자, 네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인 지지선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제가 이제 지지선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선을 많이 지금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수급적인 이슈로 북한의 지정학적 이슈도 있었고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오팜 자체는 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킹킹그룹하고 중국의 이제 화장품 유통기업인 킹킹그룹하고 이제 아토팜을 이제 진출한다는 그런 기사가 뜨는데요. 제가 원하던 부분이 드디어 이제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오팜이 아직 중국 진출 전인데 이제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저는 솔직히 굉장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이슈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오팜이 지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저는 계속 모아가시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히 중국 쪽에 성과가 난다면 지금 고점이 33,000 부근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부분을 뚫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화장품 쪽에 매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쪽 섹터가 이제 계속적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또 성수기거든요.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렇게 할수록 네오팜의 어떤 수분 함유 이게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잘 팔리고 또 계속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반기 쪽에 실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 비수기임에도 2분기 비수기임에도 영업이익이 60% 정도 신장을 했었거든요. 그럼 3, 4분기 정도는 더 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좀 33,800원 하반기까지 가다 보면 분명히 뚫고 갈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굉장히 매수하기에 저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쭉 45,000원까지 우선은 1차 목표가를 잡고 한번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7,200원 정도로 이 전저점이 깨지는 부분은 손절로 우선 잡고 일단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손절 가격을 넘어서서 이제 손절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추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선을 다 깨면서도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술적 분석의 트렌드가 이제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절을 미리 대응을 하셔놓고 다시 한번 그 종목을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좀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오팜은 이제 투자 포인트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SK 한번 보겠습니다. 주 SK. 제가 포트에서 뺐다가 다시 한번 이제 넣는 이제 종목인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지지부진한 이제 박스권을 뚫고 드디어 언제냐면 그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날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단기적인 이평선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신고가 행진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분명히 주가의 추이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을 때 따라 들어가는 모멘텀 투자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 투자 포인트는 뭐 말을 많이 해도 뭐 부족할 만큼 아주 좋습니다. 뭐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다 우수하고 2분기에만 뭐 자회사 실적만 2조가 증가됐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아예 되지를 않고 있어요. 40만 원을 가도 뭐 이상이 없는 그런 주식인데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만큼 탄력도 조금 늦게 받고 그만큼 탄력도 늦게 받을 만큼 그만큼 저평가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또 매수하기엔 좋겠죠. 종목을 모아가기에는. 근데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좀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투자 포인트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뭐 계속적인 뭐 캐시플로우 역할을 하면서 SK의 뒤를 봐주고 SK의 현금 창출력을 높여주고 있고요. 뭐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현금 창출 능력이라는데 영업이익 전부 다 뭐 화학주도 좋고 나중에 통신주도 신성장 동력이고 하여튼 SK 자체가 굉장히 상승 여력이 높은 대기업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지주회사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테스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는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스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일부 받았어요. 일부 받았고 아직까지도 반도체 장비주 일부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일단 우선 대장주인 테스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21선, 61선까지 조정을 받고 차트 한번 보시면 조정받고 다시 한번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 저는 괜찮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을 32,700원으로 일단 설정했는데 계속 또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내년 하반기 혹은 내년도 초까지 해서 4만원 정도로 일단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의 주가적 흐름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각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4만원까지 유지를 하도록 하고 손절가는 약 3만원 부분까지 설정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매물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 이탈하고도 다시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을 손절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주가가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임하셔도 좋겠고 이렇게 테스트의 어떤 포인트를 이 정도로 일단 맞춰보기로 하고요. 자, 9번째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빠질 때 같이 많이 빠졌는데 다행히도 두 가지의 지지선을 받고 두 개의 지지선을 받고 다시 좀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지선 60일선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 같이 이와 동반으로 첫 번째 지지선 72,000원을 깼는데 다행히도 두 번째 지지선 67,000원 부분을 다시 한번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그 반등의 기회를 모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뭐 투자 포인트는 아직 훼손되지 않았어요. 뭐 잠깐의 이슈는 있었지만 서류 누락이라는 그런 좀 이슈가 있었는데 회사 측에 물어봐도 아직 별다른 이슈는 없다고 일단 그랬고 근데 수급적인 요인으로 많이 빠진 요인이 있어서 지금 8월 후반에 정배열을 뚫고 나가는 흐름이 보였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는 여기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의도치 않은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리려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사이언스도 떨어질 때마다 우선은 매수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역시 TPX105에 대한 시각적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어요. 금방이라고 했다가 6개월 후라고 했다가 좀 다양한데 지금 바이오주의 모멘텀이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더 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에 바이오 포트로 좀 이제 많이 바꿨는데 그 이유는 바이오 섹터가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흐름이 좋기 때문입니다. 코오롱생명 같은 경우도 뭐 바이오주 중에서는 좀 대기업에 속하고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 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들고 왔고, 또 투자 포인트로는 뭐냐면, 자, 차트를 보시면 전 고점을 뚫었어요. 전 고점 뚫고 14만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코스닥 쪽의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지점인 12만 8천 원 부근을 유지를 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14만 원으로 향할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티슈진의 어떤 상장을 볼 수가 있죠. 퇴행성 관절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일단은 좀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오롱 관련된 회사, 특히 코오롱, 뭐 주코오롱이라든지 코오롱 생명과학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단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지점 받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지만 지금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는 것은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코오롱 생명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종목씩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벌써 3시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72포인트대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한 1포인트 정도 빠져서 약보합권에서 지수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일중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흐름 보시면 여전히 움직임은 전 시간대와 비슷합니다. 위아래로 보합권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정도,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보이지 않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기관이 매수 물량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424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려갔고요. 개인도 1688억 원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2838억 원이나 순 매도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막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계금만이 좀 매도를 하고 있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모두 빨간불이고요. 반등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포스코는 1.1% 정도 현재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면 LG화학이 강보합권이고요. 나머지 삼성물산, 한국전력, 네이버, 신한지주 모두 하락이고, 네이버의 낙폭이 2.39%까지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공정위에서 엔페이와 관련된 독점 조사도 지금 있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이버가 그동안에 이제 호재가 별로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50.04포인트의 장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중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중 흐름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상승권역이었고 644포인트부터 650포인트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외국인이 300억 원을 넘게 지금 매수합니다. 개인, 기관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은 219억 원 팔고요. 개인은 75억 원 정도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지막으로 체크를 할 텐데, 셀트리온 오늘 끝나면 이제 내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15만원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1.12% 올라가고요. 메디톡스, CJENM, 신라젠 모두 빠집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 하락하다가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권역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은 올라갑니다. 오늘 메디톡스와 슈젤이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요. 로엔이 3.21% 올라갑니다. 8만원 초반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로엔입니다. 전일 급등 나왔던 바이로메드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 콤미팜 역시 오늘 2.32%의 낙폭입니다. SK머트리얼즈는 17만원 회복하면서 1%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수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지수 체크하기 전에 두 분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사실 그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주도 섹터였었던 IT 섹터라던가 뭐 인터넷 게임 섹터 위주로 좀 큰 반등이
이루어졌었다. 결국은 시장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죽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 윈도우 드레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좀 넘어갔던 그런 수급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로 이제 끝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일단 코스피 이제 수급 상황부터 한번 보면 외국인이 한 2,800억 정도를 일단 매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대형 IT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이어진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기관 물량은 조금씩 다시 들어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제 수요일쯤 반등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관은 물량이 별로 없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거의 주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주면 코스닥은 오르고 이런 이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별다른 이슈 없이 뭐 북한의 지정학적 이슈가 있었지만 코스닥이 별다른 이슈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주도 업종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된다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전략으로 이제 대형 IT주가 물론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잠시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섹터 그리고 자동차주, 부품주 등등이 좀 소외된 업종들이 조금 당분간 조금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 그동안 쉬어가는 업종 자체로 좀 분산된 흐름, 수급이 좀 분산된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석 이후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소폭 하락했네요. 0.07%, 2372.66포인트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올라갔는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상승입니다. 1.06% 오른 649.21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3원 90전 정도 올라가면서 1140원대 터치를 했습니다. 1140원 70전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수익률 점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의 셀트리온이 지금 무려 48.6%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아주캐피탈 역시 37.4%의 수익. 오늘도 이 종목은 올라갔죠. 많이 급등이 좀 나온 종목입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퓨전데이터 10%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고 계신 두 분의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아서 나오신 김에 한 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퓨전 데이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퓨전 데이터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온 만큼 네. 이제 추가적인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고 좀 더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지금 정배열 구간이긴 한데 이제 21일선에 닿는다든지 아니면 5일선이 좀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흐름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좀씩 담아가는 모습을 보이시고 2만 원 부근에서 이제 좀 매도를 좀 하시는 전략으로 일단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당분간의 어떤 주가에 대한 정배열 추이는 조금씩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환 차장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주캐피탈 오늘도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예.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7월경 처음 추천드릴 당시에 12시 투자조합이라는 사모펀드를 인수가 되면서 주인이 그 당시에 바뀌었었는데요. 이 12시 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그리고 또 우리은행이 좀 과점 수주로 되어 있는 키움증권 그리고 신영증권 등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제 자금을 출자해서 만든 투자조합인데 아주캐피탈은 오늘 중간 배당 이슈가 있었습니다. 추천 당시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우리은행의 그늘로 들어가면은 자금 조달금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업 환경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초기에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일단 투자조합 같은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투자금을 배당의 형태로 700억이 넘는 금액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은 기업의 아주 캐피탈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영업 관점에서는 그리 좋을 것은 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마 이번 배당 이슈로 인한 급등은 단발적으로 움직인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이는 흐름이고요. 기준일 전 10월 1일이 배당 기준일인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하는 쪽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데는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시는 편이 낫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는 측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문상 대리와도 잠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길게 들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할까요? 사실 외국인의 수급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주가가 사실 본격적인 급등이 나왔었을 때가 9월 14일 기준인데 9월 14일부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봐서 외국인 순매수가 거의 한 150만 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들은 금융투자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연기금에서는 순매수가 43만 주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한 기관 쪽이라던가 한 외국인들의 어떤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점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가의 하락을 그렇게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조정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큰 조정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스트롱 바이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되 수익이 좀 많이 났었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내일의 일정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내일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간략하게 세워보면서 종목 이야기까지 이어갈 텐데 지문상 대리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투트랙 전략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 IT 섹터 조정받았을 때 담아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 시장의 패시브 전략은
올해도 그렇지만 이제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패시브 전략은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IT 테크 업종이었었던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LG이노텍, LG전자까지 조정 시 좀 매수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LG이노텍과 삼성전기를 좀 추가 매수해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군들에서도 어닝이 깨지지 않은 중소형주 중을 좀 담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일단은 일주일 동안의 어떤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일부 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 좀 어느 정도 던졌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차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관심 종목이었었던 뭐 SM이라던가 뭐 W게임즈 이런 종목군들 좀 조정 시 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 팀장님은 어떻게 내일 대응하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대형 IT주 얘기는 워낙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물론 유효한 전략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지만, 다음에 이제 좀 소외된 업종에 한번 좀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화장품이라든지 대형 화장품이라든지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제 포트에 있는 네오팜이라든지 이런 좀 실적이 잘 나고 있는 화장품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좀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만큼 다시 좀 모멘텀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그리고 좀 아직 확실하게 접근은 힘들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주식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게 어떤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볼만한 종목 이야기 한 종목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상 대리님, 내일장엔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더블게임즈 말씀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급등했죠. 네. 사실 그 주가의 하락은 근거가 없는 그런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3분기는 더더욱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더블게임즈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제가 첫방하면서 계속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DDI가 인수가 됨에 따라서 아마도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MC로 치면 유재석급이라고 보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앨런 쇼가 12월 달에 런칭이 되는데, 더블게임즈에 인수한 이제 DDI 같은 경우가 앨런 IP를 독점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면서 앨런 쇼가 런칭이 될 때 같이 이제 슬롯을 아마 런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신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동사가 작년에 런칭했었던 테이크5 슬롯이 마케팅 비용 없이 중국 iOS에서 카지노 랭킹 한 18위권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사실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장을 하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인수 효과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 비용 포함이 되면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10배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의문점이기 때문에 타겟으로 보더라도 뭐 16배 이상은 충분히 좀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 퀀텀 점프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사실은 이번 주 마지막까지도 쭉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팀장님도 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저는 이제 네오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이 밀린 상황에서도 지금 노란색 부분인 이제 저점의 구간에서 계속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매수 시점이라 보입니다. 뭐 위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또 주가가 그렇게 또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3, 4분기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33,000원을 돌파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시점부터 좀 매수를 들어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오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무상 대리님 한 종목 더 가실 수 있나요? 네. SM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이요? 네. 예. 사실은 SM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많이 났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하락을 좀 면치 못하는 부분들은 이게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일부 이제 대형 펀드들에서
환매가 좀 많이 발생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서 이제 상위 한 10위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환매가 진행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이시는 게 좀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나 어떤 모멘텀보다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하락이 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남성 아이돌 아티스트들 뭐 동방신기, 뭐 윤호, 최강창민 이런 아티스트들이 솔로곡을 조금씩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컴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알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SM의 경우에는 확실히 바닥은 잡고 중국 사드 모멘텀은 실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드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요인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M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분과 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지무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송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